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실시간 정보 브리핑입니다. 서울을 기준으로 8개 대표 외식 메뉴 중 김밥과 자장면, 칼국수, 냉면, 김치찌개, 백반 등 5개 품목 평균 가격이 지난달 또 오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소비자원 가격정보 종합포털 참가격에 따르면 지난달 김밥 가격이 3,323원에서 3,362원으로 상승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어제 서울 종로구 정부 서울청사에서 의대 정원과 관련해 대국민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이날 서울고등법원은 의대 교수와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서 기각 결정을 내렸습니다. 마지막 소식입니다. HLB가 미국 FDA로부터 간암 신약에 대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았습니다. 진양곤 회장은 허가 불발과 관련해 병역요법 파트너인 중국 항서제약 측이 수정 보완 요구를 받았다고 밝혔습니다. HLB 그룹주 대부분이 하한가를 기록 중인 가운데 앞으로도 추가 하락이 예상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이 시각 시황으로 문 열겠습니다. 전날 미국에서는 CPI 결과가 완화된 것으로 발표되자 금리 인하 기대감이 커지면서 시장의 투자 심리가 회복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견조한 움직임 보여줬는데요. 특히나 다우 지수는 역대 처음으로 4만 선을 돌파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연준 당국자들은 4월 CPI가 완화된 것은 긍정적이다라고 보기는 했지만 아직 금리 인하를 할 정도는 아니라고 입을 모으는 발언들을 했습니다. 이같이 연준 당국자들의 신중한 입장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지수를 끌어내렸는데요. 이에 따라 3대 지수 모두 하락 전환하면서 종가 형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특히나 이날 경제 지표는 경기 둔화에 대한 확인이 조금 더 필요함을 시사했습니다. 미국 노동부에 따르면 지난 한 주간 신규 실업보험 청구자 수는 22만 2천 명으로 직전주보다 1만 명 감소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한국에서도 4월 고용 동향이 발표가 됐습니다. 실업자는 6개월 연속 증가세 보이면서 3% 증가했고요. 전월 대비해서 0.2%포인트 증가한 모습이었습니다. 또 취업자 수 증가폭은 20만 명대를 회복했는데요. 특히나 수출 호조의 영향으로 제조업 취업자 수는 10만 명 증가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오전 중국에서는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습니다. 4월 산업 생산이 전년 동월 대비 6.7% 증가했는데요. 전월보다도 증가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상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또한 4월 소매 판매는 전년 동월 대비 2.3% 증가했는데요. 전월보다도 감소했고 시장의 예상치도 하회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이에 따라 미국과 중국 그리고 국내 기업들 소비단에서 변화가 나올 수 있으니 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내 증시 양대 지수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했는데요. 이 시각 그 낙폭이 커지고 있습니다. 현재 흐름은 어떤지 코스피 먼저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코스피 0.06% 소폭의 하락 출발했는데요. 현재는 0.97%까지 낙폭을 확대한 모습입니다. 지수는 2,726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오늘 코스피 시총 상위 대형주 약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전일 반도체와 저PBR 관련주 동반 상승하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는데요. 오늘은 차익 매물이 출회되고 있습니다. 반면 음식료 업종은 상승하면서 강한 탄력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코스피 안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5거래일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오늘 대형주와 제조업 위주의 팔자세 보이면서 기관은 1,400억 원 넘게 덜어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4,769억 원 팔아내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코스닥은 코스피 대비 더 크게 빠지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현재 1% 넘게 내림세 보이면서 지수는 855선 움직임 확인되고 있고요. 리보세라닙 FDA 승인 불발에 HLB 그룹주 장 초반부터 하한가로 직행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충격에 자금이 순환되면서 2차 전지나 엔터미디어 등 최근 주식시장에서 소외됐던 업종들 일부 반등세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법원의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기각 소식에 교육주도 들썩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늘 매매 동향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안에서는 개인과 기관,
중반 매수세 확인되고 있는데요. 기관은 3거래일 연속 사자세 보여주면서 1,268억 원 담아내고 있고요. 개인은 오늘 방향성이 확실하지 않습니다. 매수와 매도 포지션 오가다 현재는 147억 원 소폭 담아내고 있고요. 외국인은 3거래일 만에 돌아선 모습입니다. 현재 1,227억 원 팔아낸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우리 시장 안에서는 음식료 업종 강하게 탄력을 받아가는 모습입니다. CJ제일제당에 이어서 삼양식품 역시나 호실적을 발표한 것인데요.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57% 넘게 상승하면서 3,857억 원을 기록했고요.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무려 235%나 증가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는 불닭볶음면의 인기로 미국과 중국에서 높은 매출 성장률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가운데 수산물 가격이 급등하면서 관련주 역시나 움직이는 모습 확인되고 있습니다. 오징어 생산량 급감 여파로 오징어 소비자 물가지수는 133.29를 기록하면서 10년 사이 3배 가까이 증가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오징어뿐만 아니라 김이나 냉장갈치 수산물 가격도 급등하면서 장바구니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일본에서 후쿠시마 오염수 6차 해양 방류를 개시하면서 수산 쪽 역시나 강한 움직임 확인되고 있는데요. 오늘 수산주 포함해서 음식료 업종들 장 초반부터 들썩이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음식료 업종 안에서는 삼양식품 현재까지도 상한가 풀리지 않고 있습니다. 44만 6,500원 기록하고 있고요. 이어서는 S&D 역시나 강합니다. 오늘 장중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죠. 현재는 38,400원에 거래되고 있고요. 이어서는 빙그레도 강합니다. 현재 19% 넘게 올라주면서 9만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HLB 그룹주 장 개시 후 하한가로 직행한 모습이었습니다. 개발 중인 리보세라닙 간암 치료제가 미국 FDA로부터 수정 요구를 받은 영향인데요. 미 FDA에서 보완 요구 서한을 받으면 기업은 지적된 문제를 수정 보완한 서류를 다시 제출해야 합니다. 이후 FDA는 최장 6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다시 결정하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전해지면서 그룹주 일제히 내림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 시각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모두 다 하한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HLB를 비롯한 그룹주들 현재 모두 하한가 기록하면서 아쉬운 흐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상 오늘장 시황 살펴봤습니다. 남은 오후장도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현명한 투자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 시황센터 최정희였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을 돌아보고 내일을 준비하는 오늘장 내일장 1부 진행의 백선혜입니다. 일단 CPI 효과는 하루 만에 끝난 것으로 보입니다. 미국 시장 하락으로 마감을 했고요. 그 낙폭은 우리 시장에서 더 크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수급 상황을 살펴보니까 외국인 투자자들은 모두 발을 빼는 양상이 펼쳐지고 있고요. 환율 역시도 오름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유엔에서는 세계 경제 성장률을 상향 조정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 대해서는 2.4%에서 2.2%로 낮춰 잡은 모습이 나타났고요. 그래도 우리나라에서는 우리 경제에 대해서 내수 쪽이 회복 기조에 들어섰다라고 판단을 해왔습니다. 한편 현지 시간은 오늘은 미국에서 옵션 만기일이 예정돼 있습니다. 이 부분까지 꼼꼼하게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 방송은 유튜브를 통해서도 보실 수 있습니다. 유튜브 검색창에 서울경제TV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이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5월 17일 금요일입니다. 오늘장 내일장 일부 본격적으로 출발합니다. 오늘도 두 분과 함께 종목을 중심으로 시장 이야기 풀어가 보겠습니다. 블루드림 리서치의 이주현 대표,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두 분과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은 이 종목 이야기를 가장 먼저 해봐야겠습니다. HLB입니다. 미국 FDA에서 승인 불발 소식이 들려오게 되면서 그룹주 전반이 하락 양상을 펼쳐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이 상황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십니까? 네, 이번 사태는 일단 굉장히 좀 안타깝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사실 이제 이 코스닥에서 시가총액 정말 2위까지 올라갔었던 네. 종목이 금일 이제 하한가에 직행을 하는 흐름들, 그리고 최근에 좀 거래량 많이 터졌을 때가 한 500만 주 터졌는데 지금은 이제 하한가 잔량이 2,200만 주거든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많이 좀 네. 남아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좀 아쉬운 거죠. 우리나라 바이오가 뭐 FDA 승인이라든지 뭐 임상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좀 이렇게 좋은 결과가 많이 나오는 흐름들로 유지가 되면 너무 좋은데 일단 그 부분에서의 좀 타격이 있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관련된 이슈로 주가가 이미 한 3배 넘게 올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이제 부정적인 이슈가 발생을 하게 됐을 때 그 아래서부터 계속 올라갔었기 때문에 이 이제 수익권이신 분들은 누구나도 빨리 이게 던져버리고 싶은 거죠. 왜냐면 악재가 나왔으니까. 네. 올라가게 했었던 그런 상승 모멘텀이 사라지고 그게 오히려 주가의 하락을 만드는 요인이다 보니까 오늘 수급이 굉장히 많이 쏠린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뭐 한 번만에 끝나면 너무 좋겠지만 지금 이런 잔량 수준과 그 관련된 이슈로 올라온 수준을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추가적인 하락은 좀 피하기가 어려운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나마 다행인 게 이게 HLB 그룹주들이 막 급락이 나오면서 사실 다른 기타 바이오 쪽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굉장히 많을 텐데 금일 같은 경우는 이제 오히려 좀 이슈가 있는 쪽에서는 좀 급등도 나오고 하는 거 보니까 이게 전체적인 시각으로는 일단 확대가 안 됐다라는 부분에서도 좀 일부 다행스럽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일단 이 부분에서는 물량이 일단 잠겨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나마 이제 주말이라도 있기 때문에 조금의 이런 생각의 여지들, 그리고 그 안에 이슈가 달라진다라고 한다면 그 하락하는 폭 자체가 조금은 줄어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사에서 또 추가적으로 이 실패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대응하는지에 따라서의 또 주가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변화도 일단은 좀 지켜봐야 되지 않을까. 뭐 이렇게 잔량이 많이 깔려 있는 상황에서는 우리가 대응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장 시작하자마자 바로 하한가 직행을 한 거기 때문에 사실 전거래일에 대응하지 못하신 분들은 뭐 오늘 사실상 뭐 아예 대응을 하기 어려웠다라고 보시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서 일단 좀 차근하게 좀 상황을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사실 승인을 받지 못한 부분을 좀 뜯어보면요. 리보세라닙 이슈가 아니라 항서제 카밀리 주밥에 대한 이슈였습니다. 그런 만큼 이 부분이 해소가 되게 된다면 다시 또 좀 시일은 걸리겠지만 이후에는 또 바라봐도 괜찮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위험한 발상일까요? 일단 회사에서 영상이 올라왔더라고요. 이제 그 회사 유튜브 채널이 있던데 거기에서 이제 나온 얘기로는 이런 조치를 취해서 좀 다시 진행을 할 경우에 한 6개월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일단 아까 말씀하신 대로 지금 하한가 잔량을 봤을 때는 추가적인 하락은 불가피할 것 같고요. 거의 이제 이 시세를 출발했던 그 가격단까지도 내려갈 가능성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이제 얘기하신 것처럼 추후에 이제 어떤 보완을 해서 재신청을 한다든지 하게 됐을 때
한 6개월 정도 걸린다니까 그 기간이 좀 임박해지는 시점이 온다라면 다시 한번 또 주가는 상승하는 네. 흐름들을 보여줄 수는 있겠죠. 다만 이제 좀 아쉬운 부분이 뭐냐면 이 파이널 리뷰를 3월 말에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 그 파이널 리뷰 때 왜 이런 얘기들이 미리 안 나왔을까 하는 안타까움이 좀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이 주식을 하시는 분들이 조금 경력이 좀 있으신 분들은,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이제 일정이 잡힌 날 어떤 그 전날에 보통 매도를 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네. 그래서 일정주 같은 경우는 그 일정의 당일까지 가져갈 경우에 재료 소멸로 주가가 하락하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그 전에 좀 미리 팔았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보통 어떤 기업들의 주가 흐름을 보면 보통 재료가 있는 경우에 주가가 먼저 반응을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이게 승인이 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았다라고 했다면 네. 어저께 이미 HLB 주가들이 상승이 강하게 나와줬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장막판으로 갈수록 이제 힘이 빠지는 그런 모습들을 보였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조금 발빠르게 움직였어야 된다 하는 생각이 네. 들었는데 그걸 좀 못하신 분들은 안타깝지만 다음번 이 서류를 이제 다시 보강을 해서 신청하는 그때까지는 지금 뭐 워낙에 이제 큰 폭의 손실이기 때문에 손절의 의미는 좀 없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이제 반등이 나왔을 때 정리하는 관점으로 그렇게 좀 진행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나 싶습니다. 네, 일단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온 시점을 바라보셔야 될 것 같고요. HLB가 하한가를 기록하면서 대거 물량이 나오는 만큼 이런 수급이 또 이동을 하는 것 같아요. 이 틈에 타서 알테오젠이 시총 3위 자리에 올라가 있는 상황입니다. 오늘 우리 6% 넘게 오르고 있는 상황인데 사실 알테오젠도 이슈가 있었지만 다시 또 지금 부각을 받고 있는 것 같거든요. 이런 종목들을 관심 가져봐도 될까요? 근데 이제 HLB랑 알테오젠은 아예 성격이 다릅니다. HLB 같은 경우는 상승 트리거가 나온 게 부러졌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고요. 알테오젠은 이전에는 이제 대주주 관련된 이슈가 좀 일부 있어서 주가의 조정이 나왔죠. 근데 뭐 전거래일에 이제 애널리스트 관련된 또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 좀 긍정적인 내용들이 일단 굉장히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은 우리 뭐 로열티나 이런 흐름들로 받을 수 있는 그 기간 자체가 굉장히 좀 장기적으로 볼 수도 있는 시기까지 뭐 좀 길게 보면 40년대, 2040년대까지도 볼 수 있거든요. 그만큼 이런 로열티에 대한 부분들의 기간이 좀 확장이 됐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ADC 제형으로의 좀 확대죠. 결국에는 키트루다를 이제 넘어설 그런 약품이 지금 없기 때문에 결국엔 거기에서 SC 제형을 하는 부분이 굉장히 좀 메리트가 될 수 있을 것 같고 그게 또 추가적으로 확장이 돼서 다른 쪽으로의 이런 제형으로까지 확대가 된다고 한다면 가치는 굉장히 좀 확대가 될 수 있다라는 국면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게다가 ADC 쪽으로 이제 플랫폼 쪽으로 이제 개선이 되게 된다면 이 폭 자체가 굉장히 좀 커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본다면 주가의 상승 기조는 여전히 좀 나올 수 있지 않을까라고 분석이 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오늘 장 초반에 이제 HLB에 대한 조정 흐름들이 나왔을 때는 좀 한 3% 정도까지 빠졌어요. 네. 빠지다가 장중 다시 말아 올렸기 때문에 장중 한 10% 정도 상승이 나왔다라고 보시는 게 맞고요. 그만큼 이슈나 모멘텀들이 좀 부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갑자기 뭐 그런 거죠. 여기도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뭐 키트루다 SC에 대한 이런 부분을 전혀 안 난다거나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한다면 뭐 이렇게 하락을 하겠지만 기술력 자체로 일단 가는 거기 때문에 조금은 HLB와는 다른 흐름으로 가지 않을까라고 네.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테오젠은 HLB와는 다른 흐름으로 가겠다고 정리해 주셨고요. 그리고 제약 바이오주 중에서 오늘 급등하는 종목을 좀 살펴보니까 남성질환 치료제와 관련된 부분에서 급등세가 연출이 되는 종목들이 있더라고요. 동구 네. 바이오 제약도 있고 CTC 바이오도 있습니다. 네네. 이 종목들 근데 상승세를 지금 살펴보니까 좀 CTC 바이오는 음봉으로 전환이 돼 있고 동구 바이오 제약의 경우에도 장중에 상승세보다는 조금 내려간 모습이 나타나고 있거든요. 네. 이 종목들은 어떻게 바라보면 될까요? 오늘 시장 자체가 그 하락이 뭐 HLB로 하락이 좀 나오는 가운데 좀 가벼운 종목들이나 테마성의 어떤 종목들이 움직일 만한 그런 장이었거든요. 그런데 뭐 아시겠지만 뭐 식품 관련 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네. 또 제약바이오 섹터 단 급등 나오고 있고 2차 전지 관련해서 뭐 페인트 관련 주들도 급등이 나오고 있고 그러니까 올라가야 될 종목들이 굉장히 지금 많다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수급이 어떤 한쪽으로 쏠리기보다는 많이 좀 분산되어 있는 그런 느낌이 들고요. 특히나 이제 그 동구 바이오 제약뿐만이 아니라 오늘 좀 전에 얘기하셨던 뭐 알테오젠 그리고 유한양행, 네. 삼천당 제약 이런 것들 지금 괜찮은 흐름이고요.
바이오 붙은 것 중에 뭐 우리 바이오, 그다음에 의료 장비 관련된 종목들도 AI 붙은 그런 기업들도 지금 시세들이 잘 나오고 있거든요. 요거 이제 생각을 해보면 어제부로 우리 실적 시즌이 끝났잖아요. 그래서 이제 실적 발표에 대한 기대감은 없는 상황이고 기존에 이제 실적이 잘 나온 종목들의 어떤 향후 가이던스가 잘 잡힌 종목들 같은 경우는 상승이 나올 거고요. 그리고 간밤에 이제 미국에서 CPI 잘 나왔지 않습니까? 이게 뭐 잘 나왔다기보다는 어쨌든 이제 그 금리 인하를 할 수 있는 그런 CPI가 좀 나왔다 이렇게 본다라면 이제 금리 인상보다는 언제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 인하 쪽으로 방향이 잡혔다. 그렇다면 국내에서는 바이오 기업들 같은 경우가 이 금리에 좀 민감하게 움직이는 경우들이 네.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오늘 바이오 관련 종목들이 이렇게 전반적으로 다 같이 움직이는 그런 형태의 모습이 보인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동구바이오 제약이 사실 이 나온 재료로 봤을 때는 세계 네. 최초 뭐 이런 타이틀이 붙으면 주가 굉장히 강한 흐름들을 보여주거든요. 거기에다가 보통 이제 뭐 비아그라 같은 그런 어떤 약, 네. 그다음에 탈모 치료제 뭐 이런 것들에 좀 증시에서 열광을 하는 그런 현상들이 있는데 오늘 상한가까지 갈 수도 있지 않겠나 생각을 했지만 네. 아무래도 금요일장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 그런 부분에서 시세를 강하게 내지는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 이제 연속성 있게 내지는 네. 못하는 것 같고요. 아직까지 뭐 장 마감까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하락도 나올 수 있고 뭐 상승도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기본적으로 오늘 나온 재료 그리고 이게 이제 임상 3상이 이제 허가가 난 거거든요, 국내에서. 네. 그래서 이게 이제 시판이 된다라고 했을 때 기업의 어떤 실적이 개선될 수 있는 그런 부분들 그리고 주가가 일단 우상향 기조를 유지하고 있다라는 부분에서는 조정 이후에 다시 한번 이 트렌드를 유지해서 가는가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이오 섹터가 전반적으로 괜찮다라면 이런 흐름들로 인해서 이 섹터가 계속 움직여주는가 이런 부분에 좀 집중해 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네, 제약 바이오 이야기가 나온 김에 의료계 이야기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의료 사태가 아직까지 완벽하게 진정세는 아니지만 의대 정원에 대해서는 일단 확충을 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서 오늘 메가MD에서도 강세가 나타나고 있어요. 장중에는 25%대까지도 주가가 오르기도 했는데 네. 지금은 꽤 많이 그 상승분을 반납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하루 동안의 흐름 어떻게 판단하시나요? 네, 뭐 거의 다 내려왔는데요. 일단 뭐 법원에서 이제 기각이 되면서 결국은 정원을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부분 때문에 이 교육 관련주들이 오늘 강한 흐름들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실적이 끝나서 모멘텀에 좀 집중을 하는 그런 현상으로 가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이 의료 정원 관련해서 그 교육 관련주들이 연속성 있게 계속 오를 수 있을까라는 부분에서는 저는 살짝 의구심을 갖고 있거든요. 그렇지만 뭐 어찌됐든 거래 대금이 좀 크게 나온 부분이고 쏠림이 있었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이슈들이 계속해서 좀 불거진다라면 추가적인 뭐 상승은 조정 이후에 다시 만들어질 수도 있다라고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단기적인 관점으로 좀 바라봐야지 좀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이런 종목들을 보기는 좀 힘들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중장기적으로 보기에는 교육주 조금 어렵겠다라고 정리를 해봤습니다. 그리고 전력 설비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섹터이기는 하지만 오늘 장에서는 하락 흐름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섹터가 하락세를 보이는 중에서도 상승세를 좀 보이는 종목들이 있습니다. 뭐 LS와 효성중공업에서는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는데 한 종목씩 좀 풀어보겠습니다. LS 먼저 이야기를 해볼까요, 본부장님? 네, 일단 LS가 주가의 최근 상승 기조가 굉장히 좀 강한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이제 변압기와 전선에 대한 산업에 대한 이해를 해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일단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런 AI라든지 뭐 자율주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늘어나다 보니까 결과적으로는 데이터에 대한 소모, 그러니까 전력에 대한 수요가 좀 확대가 되는 거죠. 그런 흐름들이 만들어지고 있고 거기에 따라 이제 전력에 대한 쇼티지 얘기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새롭게 설치해야 되는 이런 이제 에너지원을 만들어야 되는 흐름들이 좀 강해지고 있는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 이 미국 쪽에서의 이런 상승 트리거가 일단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 미국 변압기들이 대부분이 60년도에서 70년도에 만들어진 게 많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30년 이상짜리가 지금 전 국토 안으로 본다면 한 70%가 넘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교체 사이클이 왔는데 이게 통상적으로 한 10년마다 사이클이 오거든요. 근데 이제 10년이 지나
지나고 이제 재작년부터 사이클이 왔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해당 산업으로 좀 보신다면은 이제 가격을 보는 지표죠. PPI 같은 경우도 저번 사이클 때는 6년 동안 올랐거든요. 네. 근데 이번에 상승한 지가 지금 2년밖에 안 됐기 때문에 작년의 사이클과 비교를 하더라도 아직 4년 동안의 PPI 상승 기조가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일단 그 흐름으로 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근데 과거와는 다른 게 지금은 이제 데이터 센터라는 게 붙었잖아요. 그리고 많이 설치를 하고 있고 거기에서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사용을 할 거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전력 수요가 굉장히 많이 필요한 거고 그렇기 때문에 전 세계적인 이런 빅테크 업체들이 뭐 최근에 이제 뭐 태양광에 투자를 했다, 뭐 전력망이 좀 쇼티지가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노후 변압기도 갈아야 되는데 데이터 센터도 붙고 있죠. 문제는 25년부터 폭발적으로 재생에너지가 또 투자가 시작이 됩니다. 재생에너지 만들면은 전력으로 해가지고 전선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네. 그런 것들이 지금 굉장히 맞물려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전쟁 관련된 이슈가 있다 보니까 또 이제 전력망 복구해야죠. 우크라이나만 복구하더라도 이거 어마어마하게 들어갑니다. 또 문제가 뭐냐? 미국과 중국이 지금 갈등을 하고 있기 때문에 중국을 제외한 지역에서의 이런 데이터를 옮기는 전력을 옮기는 작업들이 지금 시행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2026년까지는 이제 중국 쪽에까지도 인프라 투자가 진행이 되지만 27년 이후부터는 중국이 없습니다. 중국 외 지역들로 다 깔려요. 그러면 그런 것들 다 새로 깔아야 되잖아요. 네. 그럼 그런 것들을 보시게 되면은 이런 전력에 대한 수요가 어마어마하게 늘어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이슈들로 이제 구리 선물 가격이 역대급으로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금일 같은 경우는 일부 조정이 나왔습니다. 근데 이런 얘기를 왜 드리냐? LS가 이제 구리와 연관이 좀 상당히 크거든요. 대부분의 자회사를 지분 100%로 가지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뭐 전기동부터 시작해서 구리부터 이제 뭐 전선까지 수직 계열화를 잘 해놓은 회사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구리 가격이 오르게 되면 대부분의 자회사들의 실적이 좋아지게 되고 그게 LS의 강점으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서는 좀 대장 역할을 해주고 있고요. 또 금일 LS에 대한 그 종목 리포트가 2개 이상이 나왔습니다. 네. 대부분이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을 했고요. 향후 구리 선물에 대한 수요가 더 늘어나면서 가격에 대한 상승 그리고 거기에 따른 수혜가 지속될 것이다라는 부분에서 목표 주가 상향 흐름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금일 다른 종목군들과 비교했을 때 조금 더 강한 기조를 만들어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의 위치 물론 이제 전선 쪽은 지금 변압기 대비했을 때는 PER 수준이 일부 높습니다. 우리나라 이제 변압기는 PER 수준이 글로벌 피어 그룹 대비했을 때는 한 50% 정도 저렴한 상황이고요. 지금 전선 쪽은 오히려 50% 프리미엄을 받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의 좀 밸류 단에서의 측정은 좀 필요하다라고 정리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이어서 효성중공업도 이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중에는 상한가를 기록하기도 했다가 지금은 18% 저대 정도에서 주가가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사업부 분할에 대한 이슈가 나왔는데 분할을 검토하고 있지 않다라고 사측에서는 밝혀왔습니다. 이에 따라서 주가가 좀 출렁이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어떻게 판단해 볼까요? 그 이슈가 나왔을 때 이제 왜 상한가로 바로 갔냐면 사실 이제 효성중공업의 PER은 굉장히 낮습니다. 7배에서 8배 정도 수준인데 지금 이제 HD현대일렉트릭의 PER이 한 22배 정도 됐고요. 그다음에 LS일렉트릭이 이제 13배에서 15배 사이에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글로벌 피어 그룹들의 이런 PER 수준은 22배에서 25배예요. 그러니까 PER 수준으로 보면 효성중공업은 지금 너무나도 싼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 부분에서 PER을 깎아먹는 게 건설 부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건설을 나눠서 전력 쪽으로 인적 분할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쪽이 완전 부각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대로 좀 평가를 받지 않겠는가에 대한 부분으로 수급이 굉장히 강하게 쏠렸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또 이제 거의 지금이야 다시 좀 어느 정도 올라왔지만 장중 상한가 갔다 거의 오늘 시초 이하까지도 빠졌었거든요. 그건 이제 말씀 주신 것처럼 우리 회사에서는 그런 거 네. 생각한 적 없다. 이런 발표가 나오면서 되돌림 현상이 나왔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걸 제외하더라도 사실 PER 수준이 어느 정도 굉장히 낮다라는 평가를 받는 부분에서 금일 좀 수급이 쏠리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신에 이제 이거는 또 증권가 리포트들을 좀 잘 판단을 해보셔야 되는데 일단은 PER 수준으로 보면 너무나도 싼 것은 맞습니다. 네. 다만 이제 증권가의 이런 목표 주가의 흐름들을 본다면 어느 정도 오늘 고가가 사실 그 증권가 리포트들의 그 목표가를 상향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단기적인 좀 수급의 이탈들은 나올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패시브 자금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생각을 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기술적으로 본다면
직전 고점을 거래량을 동반해서 이제 강하게 상승 돌파를 했기 때문에 사실 상승에 대한 기조가 더 커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봉이나 월봉상으로 약간은 좀 조정 흐름들이 나오려고 했었던 상황에서 대량 거래를 통해서 지금 이게 주봉과 월봉상에서의 강한 상승 기조가 나왔기 때문에 지금의 시점이라면 일단 상승 기조들을 조금 더 노려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조금 더 상승 기조를 노려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수 빠지고 있는 가운데에서도 음식료 업종에서는 강세 흐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 안에서 역시나 불닭볶음면의 활약이라고 봐야겠죠. 삼양식품이 상한가 기록하고 있고요. 소스를 만들고 있는 S&D 역시도 25%대 급등 양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두 종목 모두 함께 바라봐도 괜찮을까요? 일단 사실 식음료 관련 섹터들이 평소에 거래 대금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요. 네. 그래서 매매로 이렇게 하기는 조금 어려운 부분이 분명히 있다는 생각이 들고요. 오늘 같이 이제 다 같이 좀 수급 쏠림이 나오면서 급등락을 하게 되면 거기서 이제 좀 짧게 뭐 비중을 작게 해서 이렇게 매매는 가능하겠지만 평소에 어떤 주가 흐름을 봤을 때는 트레이딩 관점보다는 네. 조금 어떤 투자의 관점으로 긴 호흡으로 바라봐야 되는 섹터였거든요. 결국 이제 4월부터 그 지수 대비해서 식음료 관련 섹터들이 이제 잘 올라오다가 삼양식품 실적이 좋다 이런 얘기, 불닭볶음면 정말 잘 팔리고 있다 네. 이런 얘기는 정말 많이 들려오고 있었습니다. 잘 드세요? 저는 네. 매운 걸 사실 전혀 못 먹어가지고 이게 안 와닿더라고요. 제가 먹어봤었으면 했을지도 모르. 본부장님 드세요? 네, 저는 즐겨 먹습니다. 저는 이제 입은 좋아하는데 속이 쓰려서 일단 매운 거를 그렇죠. 네, 이제 피하게 되는데 어쨌든 지금 나온 실적 우리가 숫자로만 본다라면 1분기에 정말 어닝 서프라이즈 영업이익이 235%가 증가한 801억이 나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급등으로 상한가가 들어갔고 우리 이제 화장품 섹터에서도 1분기 실적이 정말 잘 나오면서 네. 이렇게 한 2배 가량 잘 나오면서 2연상을 갔던 실리콘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실적에서 어떤 실적이 이제 잘 나왔다, 앞으로 가이던스가 잘 될 거다라는 부분이 주가를 이제 상승을 견인을 하지만 이런 식으로 이제 서프라이즈가 굉장히 큰 폭으로 이렇게 나오는 경우들은 대형주도 상가 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예가 아니었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지금 보면 시푸드 붙은 종목들도 굉장히 잘 가잖아요. 네. 뭐 일본 그 오염수 방류에 네. 대한 모멘텀도 있지만 지금 김 수출이 어마어마합니다. 김 수출량이 1조가 돌파가 됐거든요. 네. 우리나라 해산물 수출 중에서 1위. 지금 수온이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라가면서 일본의 김양식이 거의 지금 망해버렸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국내에서 어마어마한 수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대해서 미국 사람들이 김맛을 알아버렸네요. 냉동 김밥이 틱토커들을 통해서 이렇게 좀 소개가 되고 나서 많이 팔리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 뭐 그것 때문에 뭐 CJ 관련된 종목들 이렇게 또 잘 올라가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 있는데 뭐 오늘 풀무원도 그렇고 대부분의 식음료 관련주들이 좀 급등세를 네. 보여주는 그런 형태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평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트레이딩 하기에는 좀 적합하지 않은 종목, 그러니까 평소에 거래대금이 워낙 없던 종목이기 때문에 이런 걸 추격 매수하기보다는 좀 이격을 좀 줄이는 눌림이 좀 나왔다가 다시 완만한 상승을 네. 보여주는 그런 형태에서의 좀 접근이 유용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실적이 좋아지는 거는 팩트고 네. K푸드에 대한 어떤 인기 글로벌적으로 확산되는 것도 팩트입니다. 그렇다면 그런 딴에서의 접근은 추세적으로 우리가 해볼 만하다라는 관점으로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럼 제2의 삼양식품이 될 만한 종목군은 또 없을까요? 사실 또 여름이 다가오는 뭐 빙그레 바라봐도 괜찮을 것 같고 이제 삼양식품에 좀 밀리고는 있지만 농심은 또 지금 시점에서 어떨지 궁금한데요. 농심도 최근 주가 흐름은 괜찮긴 한데요. 지금 뭔가 주가 탄력에서 그리고 밸류적으로 막 이게 대단히 매력적이다라는 생각은 그렇게 안 들거든요. 네. 농심은 워낙 그 많이 알려져 있다 보니까 또 올라와 있는 부분도 있고 굳이 식품주에서 만약 꼽아야 된다라면 저는 대상이나 아니면 갑자기 이름이 신송홀딩스라고 있습니다. 네. 좀 가벼운 종목인데요. 신송홀딩스 같은 경우는 지금 미국이 중국 때리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뭐 대두를 수입을 가장 많이 하는 나라가 중국인데
여기에 대한 보복을 좀 할 거다라는 그런 얘기도 있고 하기 때문에 주가도 뭐 크게 오른 것도 없고 그런 모멘텀적인 부분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좋을 것 같고요. 대상 같은 경우는 뭐 역시나 마찬가지로 둘 다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된장 같은 거 이런 거 콩으로 만들긴 하네요. 네. 식음료 관련주 중에서 뭐 밸류적으로 굉장히 싼 그런 기업이기도 하고 또 대선 테마에 엮여 있기 때문에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해서 두 종목 얘기를 드려봤습니다. 네, 식음료 관련해서는 좀 중장기적으로 바라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해운주 쪽에서도 최근에 강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섹터 전반은 약부하권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그 안에서도 빨간불을 켠 종목을 살펴보니까 대한해운입니다. 일단 실적이 좋았던 종목이죠. 네, 맞습니다. 오늘 뭐 실적발로 좀 그 주가가 장중 급등이 나왔는데 해운주 같은 경우는 이제 HMM이 사실 뭐 실적이 나쁘지는 않게 나왔는데 컨센 대비해서는 좀 하회를 하는 흐름들이 있었고 또 이제 개별적인 이슈가 있다 보니까 지금 전반적인 투심 자체가 일부 좀 약해진 상황입니다. 게다가 뭐 SCFI 지수 같은 경우는 상당히 좀 좋은 흐름들이 나타나고는 있습니다만 이번 주에 좀 발표된 거는 살짝 꺾였거든요. 그래서 운임 지수 자체가 지속적으로 상승하지 않으면 좀 어려움을 겪을 수 있는 방향으로 나갈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이제 대한해운이나 흥하해운 같은 경우는 흥하해운은 품절주 유통주 지수가 적어서 좀 더 가파르게 움직이는 부분은 있고요. 대한해운 같은 경우도 이번에 실적이 발표가 되면서 이게 1,800원에 있던 종목들이 이제 좀 업황이 턴어라운드 한다는 느낌으로 이제 주당 600원 올랐기 때문에 굉장히 좀 주가의 흐름들이 많이 올랐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따른 단기 차익들이 나올 수가 있다라는 점에서 뭐 물론 연속성이 나올 수는 있지만 명확한 이런 운임 지수에 대한 변화들이 나오지가 않으면 추가적으로 상승력이 나오기 좀 어렵다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5일 이동평균선을 좀 이탈을 하게 된다면 해운주 같은 경우는 조금 정리를 해보신다라는 관점으로 일단 한 번은 대응을 해주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정도로 정리 드리겠습니다. 네, 해운주에 대해서 정리해보는 관점으로 대응해보자고 정리해 주셨습니다. 이어서 원픽 섹터 알아보겠습니다. 실적과 관련해서 사실 잘 나온 쪽들도 있었지만 석유화학 쪽은 그다지 쪽 좋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이쪽 섹터 골라오셨더라고요. 네, 사실 뭐 최근에 은근슬쩍 좀 많이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금일 같은 경우 좀 쉬어가고 있지만 대부분의 석유화학 업체들이 이제 저점 대비했을 땐 주가가 상당히 좀 올라와 있는 네. 상황이고요. 또 중장기 이평선들도 좀 수렴을 하게 되면서 드디어 좀 길고 길었던 업황에 대한 턴이 나오는가에 대한 좀 그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뭐 이제 최근에 발표됐었던 중국의 지표들도 그렇고 뭐 금일 같은 경우도 이제 어느 정도 좀 확산에 대한 부분들 그리고 미국장에서 알리바바나 진동닷컴 같은 이런 중국주들도 굉장히 강한 흐름들이 나왔거든요. 거기에다가 이제 강제성 있는 이런 밸류업 프로그램까지도 진행을 하고 있기 때문에 최근에 증시 자체도 상당히 올라왔습니다. 네. 그래서 그런 전방위적인 분위기를 본다면 충분히 이런 석유화학에 대한 기대감이 일부 높아질 수 있는 부분들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서 석유화학 업종을 좀 골랐고요. 그중에서 효성 TNC를 조금 들고 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좀 효성 그룹주들이 좀 잘 움직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서 좀 골라왔고요. 일단 스판덱스 쪽에서는 뭐 독보적인 시장을 점유를 하고 있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 1위 점유를 가지고 있는 회사고 관련된 이제 스판덱스에 대한 단가 자체가 높아지게 되면서 수익성 부분이 상당히 많이 회복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이런 흐름들이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더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업종에 대한 실적 턴어라운드에 대한 부분들이 기대가 되고 있고요. 또 원자재 가격에 대한 조정들이 나왔기 때문에 제품에 대한 원가 마진이 좀 떨어지게 되면서 거기에 따른 이제 스프레드가 확대가 되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소규모 업체들 가동률이 반등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불황기에 이제 소규모 업체들이 먼저 가동률을 늘리면 그게 업황에 대한 흐름들이 이제 저물고 다시 좀 좋아지는 방향으로 시선이 부각이 되게 되는데 그쪽에서 지금 이 가동률 자체가 상당히 많이 올라와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석유화학 업체들 같은 경우는 이런 수요단의 확대가 되면 거기에서의 강세 기조들이 나오기 때문에 흐름들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주가는 상당히 좀 꽤 올라온 상황입니다. 이전에 이제 뭐 사실 단기적으로 보더라도 2023년부터 주가가 쭉 하락을 했고요. 그 다음에 사실 긴 텀으로 본다라고 한다면 이게 2021년 고점 찍은 다음부터 계속 빠졌거든요. 근데 그랬었던 차트가 30만 원대, 25만에서 30만 원대에서 바닥을 여러 번 다진 다음에 다시 한번 조금 반등의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2023년 넘어갈 때 한번 역배열에서 정배열 나왔을 때 주가의 상승 폭이
25만 원 라인에서 거의 47만 원, 8만 원까지 해서 거의 100% 정도 올라갔거든요. 근데 이번에 다시 정배열에서 역배열로 바뀌는 초입 부분인데 스타트 라인을 30만 원부터 시작을 했기 때문에 과거의 상승폭과 좀 비슷하게만 나오더라도 사실 이전의 직전 고점을 충분히 돌파를 할 수 있다라는 부분이고, 그렇게 된다면 현재 가격 대비했을 때도 충분히 상승폭을 20% 이상 좀 노려볼 수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가에서 목표가는 굉장히 높게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가격대보다 더 높게 형성이 되어 있기 때문에 턴어라운드에 따른 기대감들 여전히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제 1차적인 목표가는 43만 5천 원 라인 보고 있고요. 매수는 37만 5천 원에서 40만 원, 손절 라인은 32만 5천 원 제시드리겠습니다. 네, 원픽 종목 효성 TNC 알아봤습니다. 이어서 대표님의 섹터도 알아보겠습니다. 이제 네. AI 하면 이제 소프트웨어 쪽에도 관심을 가져봐야 하는 만큼 그쪽 섹터 골라오셨더라고요. 네, 최근에 주가 좀 많이 오르긴 했어요. 한동안 강세를 보였다가 꽤 긴 시간 조정을 받았습니다. 뭐 긴 시간이라고 해봐야 한 3개월 정도인데, 그리고 다시 이제 상승 흐름을 타고 있는 그런 형태죠. 그 중에서 국내 어떤 소프트웨어 쪽에서 보면 2023년도 초에 로봇이랑 AI 소프트웨어 관련주들이 급등을 했을 때 갔던 종목들 대부분 지금 보면 좀 힘을 못 쓰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런데 유일하게 지금 신고가를 갱신하면서 대장의 노릇을 하고 있는 종목이 하나 있습니다. 바로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그런 종목이고요. 지금 뭐 아시다시피 뭐 AI 그 빅테크 기업들의 AI 전쟁, 이거는 지금 계속해서 심화되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에 그 챗GPT에서 내놓은 GPT-4o 요거 이제 그 제 유튜브 채널에 필요한 썸네일 좀 만들어 달라니까 아주 잘 만들어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보니까 AI 소프트웨어들이 왜 가는가 하는 생각을 해봤는데, 폴라리스 오피스 같은 경우는 이제 실적적인 면에서는 뭐 한글과 컴퓨터의 견줄 바가 못 돼요. 좋지는 않습니다. 흑자긴 하지만 굉장히 미미한 수준의 매출과 영업이익을 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다만 현재 이 폴라리스 오피스라는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는 글로벌 유저가 1억 3천만 명이에요. 굉장히 많은 인원들이 사용을 하고 있고, 이 중에 80%가 이제 해외 유저거든요. 최근에 이제 급등을 할 때 나왔던 이슈가 맥 OS에 이제 네. 탑재를 하게 되고, 이게 클라우드 서비스로 연결이 되지 않아도 AI 기능을 쓸 수 있는 그런 프로그램을 이제 런칭을 한다라는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더해서 지금 폴라리스 오피스의 테슬라에 이제 그 들어가는 그 소프트웨어, 뭐 그러니까 뭐 약간씩 조금 달라지는 부분은 있겠지만 결국은 뭐 폴라리스 오피스의 생성형 AI다 이렇게 보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프로 버전이라고 해서 유료로 결제를 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들이 있거든요. 이제 뭐 단계가 좀 나뉘어져 있던데 세 등급으로 가장 뭐 저렴한 등급을 보자면 한 4,990원, 5,000원 정도 하는 그 정도의 가격인데, 전체 1억 3천만 명 유저 중에 뭐 1%만 그걸 사용을 한다라면 매출이 어떻게 될까라는 부분을 좀 생각을 해봤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기대감이 있기 때문에 주가가 지금 신고가를 계속 가고 있구나라는 부분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이 폴라리스 오피스 AI 이와 관련된 매출과 이익이 2분기부터 잡힙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 AI라는 부분을 이 생성형 오피스에다가 접목을 시켜서 매출로 잡히느냐, 이게 굉장히 좀 기대감을 크게 불어넣고 있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이제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 AI와 관련된 부분으로 인해 클라우드 매출이 한 30% 급증을 했지 않습니까? 네. 그와 관련해서 어떤 기대감을 줄 수 있는 부분들이 결국 폴라리스 오피스와 한글과 컴퓨터 두 개로 이제 나눠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일단 대장주는 저는 폴라리스 오피스가 아닌가라는 관점에서 우리가 바라보면 좋을 것 같고요. 주가는 굉장히 많이 올랐습니다. 2022년도 최저점이 1,010원이었어요. 네. 근데 지금 10,000원이 살짝 한번 넘었으니까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템버거죠. 그래서 10배가 오른 종목이긴 하지만 여전히 추세적으로는 우상향 흐름을 보이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접근을 하면 되고, 제가 왜 템버거 이야기를 드리냐면 생각과 반대로 갈 때 우리 대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손절가를 여러분들 잘 지키시라는 관점에서 이 이야기를 드렸다는 거 참고하시고요. 매수가는
오늘 종가 금요일이기 때문에 종가까지 좀 기다려 보셨다가 사시면 좋을 것 같고 뭐 급등해 버리면 뭐 다른 종목 사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효성 TNC 같은 거 이런 거 사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일단 뭐 목표가 11,000원인데 한 5% 정도 전고점이 1,500원입니다. 요 정도 왔을 때 비중 절반 정리하시고 11,000원 목표가 끌고 가시는 전략 전해드리겠고요. 손절가는 9,240원. 요것만 잘 지키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원픽 종목 폴라리스 오피스까지 들어봤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헤르메스 스탁 하창환 본부장, 블루드림 리서치 이주현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국내 증시 양대 지수 약보합권 출발한 뒤에 낙폭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강하게 부각되는 종목들 골라보고 싶으시다면 매일 아침 서울경제TV AI 세나의 포착 종목들 확인하시고 전략 세워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하나씩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 유한양행입니다. 실적은 75점 받았고요. 모멘텀은 70점 기록한 가운데 차트와 수급은 65점, 신호강도는 60점 받으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유한양행 올 1분기 실적이 다소 아쉬웠죠.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목표가를 일제히 상향 조정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의 꽃길 예상 배경에는 폐암 신약인 렉나자가 있습니다. 렉나자를 활용한 치료요법 FDA 승인 시기가 다가오면서 마일스톤 기대감도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시장의 이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2.4% 하락세 보이기도 했지만 외국인의 매수세 속에 상승 반전한 모습입니다. 현재 3%까지 오름세 보이면서 76,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심택입니다. 모멘텀과 수급, 신호 강도는 모두 70점 받았고요. 실적과 차트는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8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심택 올 1분기 149억 원의 영업 손실을 발표했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적자폭을 줄였지만 다소 아쉬운 모습이었는데요. 하지만 증권가에서는 심택이 올해 IT 관련 수요 증가와 함께 두드러진 성장세 를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기대감도 커져가고 있는데요. 오늘장 흐름은 어떤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3% 넘게 빠지기도 했는데요. 그래도 낙폭을 줄여내면서 회복하려는 시도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다음 종목도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은 두산 퓨얼셀입니다. 실적과 수급은 70점 받았고요. 모멘텀과 차트, 신호 강도는 모두 65점 기록하면서 총 종합 점수는 67점으로 트레이딩 가능하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발전용 연료전지 사업을 주력 영위하고 있죠. 전력 생산 효율을 25%로 높인 연료전지 신제품을 하반기부터 양산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오는 7월 국내 최초로 발주될 청정 수소 발전소 수주전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따라 투자자들의 이목도 쏠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 장중 0.9% 넘는 오름세 보이기도 했는데 현재는 하락 반전하면서 3% 가까운 내림세 보이면서 21,1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이상 세나가 포착한 종목들 살펴봤습니다. 마감 후 자세한 전략은 6시 30분에 방송되는 온트레이딩 AI를 통해 세워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내일장 일부의 핵심입니다. HLB FDA 승인이 불발됐습니다. 보완 서류 제출 후에 6개월 내에 승인이 다시 결정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캄넬리 주밥에 대한 이슈 어떻게 해소를 하는지 살펴보시면 좋겠고요. 상승 모멘텀이 소멸된 가운데 추가 하락 가능성도 있는 만큼 주의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그리고 식품주 내에서는 삼양식품이 상한가 흐름을 보이는 가운데 대상과 신성홀딩스에 관심을 가져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는 않습니다. 오늘장 내일장 1부에서 준비한 순서는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잠시 후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